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확대됐습니다. 폭염경보는 이틀 이상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서울은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그 밖에 낮 최고 기온은 강릉과 대전 35도, 광주 36도로 35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이 심해지는 건 한반도 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여기에 티베트에서 발달한 상층 고기압까지 우리나라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이불처럼 한반도를 뒤덮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겁니다. 변수는 태풍입니다. 오키나와 남쪽 바다에 위치한 7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중국 남부를 향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바람 방향이 남동풍으로 바뀌면 한반도 남쪽에서부터 가열된 열기가 수도권을 향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폭염은 점차 심해집니다. 오늘 36도까지 올라가는 서울 기온은 내일은 37도, 모레는 38도까지 치솟으며 폭염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오키나와로 이동 중인 8호 태풍과 앞으로 발생할 9호 태풍의 진로에 따라 폭염의 지속 시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올여름 더위는 이제 사람들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자, 올해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2배 반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또 온열 질환 때문에 숨진 걸로 추정되는 사람도 벌써 8명이나 됩니다. 자, 그럼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조동찬 한양대 특임 전문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여름에 더위 먹었다 이렇게 표현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 날씨 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온이 35도씨, 습도가 45%, 이런 게 6시간 이상 있었는데요. 이걸 습구 온도, 인체 회복력 온도계로 계산해보면 27.7도인데요. 땀을 내서 열을 내리는 인체 방어 기전만으로는 자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진 지침에 따라서 20대 건강한 남성을 폭염에 노출시켰는데요. 분당 75회 뛰던 심장이 불과 3분 만에 106번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자가 어지럼증을 느껴서 바로 중단했습니다. 중단 안 시켰다면 바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목숨까지 잃게 되겠죠. 유럽 공동연구팀이 요즘처럼 폭염 상태에서는 불과 5분 만에 뇌산소 공급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폭염은 이 자체로 재난적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날 어쩔 수 없이 계속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어지럽다든지 내가 정신을 잃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3가지 이유로 의식을 잃게 되는데요.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뇌 혈액의 공급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뇌 자체가 손상받는 겁니다. 그리고 염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삼투압 균형이 깨지는 건데요. 심장이 빨리 뛰거나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거나 계속 더운데도 오히려 땀이 나는 게 줄어들면 의식 잃기 직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앞서도 잠시 나왔지만 이렇게 더운 날은 아무래도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그러니까 미리 좀 소금을 먹어두면 좋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게 실제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땀을 많이 내면 실제로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금을 미리 먹어두는 게 더위 예방법을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연구팀이 소방관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요. 폭염 직전이나 폭염 이후에 소금을 섭취하면 온열 질환 위험이 최고 2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금을 대충 집어먹으면 너무 짜게 먹는 경우가 많겠죠. 이러면 오히려 삼투압 균형이 깨져서 뇌 부종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액과 비슷한 이온 음료로 염분을 보충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몸이 약한 분들한테 더 배려가 필요한 올 여름인데 특히 이제 임산부한테도 이 폭염이 위험하다면서요. 네, 지난해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논문 바로 보시겠습니다. 임신부가 폭염에 노출되면 조산 26%, 사산 13%, 선천성경 위험도는 48%까지 높아집니다. 임신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면 온열 환자가 8월에 가장 많았는데요.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위가 길어질수록 더위에 대응하는 신체 능력이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8월까지는 3일 연속 일하면 적어도 반나절은 푹 쉬는 그런 방어적인 행동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까지 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오전 시간대 운동을 하다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 85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발생 장소와 시간대, 연령대 등에서는 전국적인 양상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작업장보다는 길가와 운동장, 공원 등 야외 여가 활동 공간에서 더 많이 발생했고요. 또 오후보다는 오전에, 노년층보다는 3, 40대에게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길가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45명 가운데 25명은 오전 시간대 시작한 마라톤 중에 발생한 걸로 신고됐습니다. 서울시는 비교적 선선한 오전 시간대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나 컨디션 조절이 미흡하면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온열 질환이 발생할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 요즘 그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아이템으로 양산이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폭염 상황에서 학생들의 양산 활용을 독려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양산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양산은요, 폭염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서울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출할 때 양산을 쓸 경우 체감온도 최대 10도까지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환경성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양산을 쓰고 15분 동안 걸었을 때 모자만 썼을 때보다 땀 발생량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려면 바깥면은 햇빛을 잘 반사하는 흰색 계열로 안쪽은 땅의 복사열을 막아주는 검은색 계열로 고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